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죠. 섬뜩한 경고. 도대체 뭘까요? 뭔데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예, 물음표를 달았지만 떨어진다에 방점을 뒀을까요? 일단 이것을 보시죠. 이창용 총재는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고 나서요.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인터뷰 질문에 답하기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금리가 지난 10년처럼 연 1, 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 크지 않다. 야, 저는 이 말이 굉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계속된다는 이야기고요. 예, 집 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빚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비투하지 말라고. 예, 연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은행 총재가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란 자리가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예, 그 한국은행 총재의 성향이 뭐 권력에 아부를 하든 권력에 아부를 하지 않든 통화정책을 전담하고 물가정책을 전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요. 통화정책이고 물가정책이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요. 예,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무게감은 시장의 신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년처럼 연 1, 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 크지 않다.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에 고금리가 지금 3.5%잖아요. 대출금리로 가면 6%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채권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은행채 금리 계속 오릅니다.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가상금리가 그만큼 오르니까. 그런데 그 많이 오르는 6% 가까이 되는 그 금리가 계속 간다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은행 총재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돈 빌려서 집 사지 마라. 가계 신용 보면서 전분기 대비 전가액이 9조 5천억 원. 그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말입니다. 돈 빌려서 집 사는데 집 사는 거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좀 엇박자를 내는 건 사실이에요. 엇박자를 내는 거는. 예, 엇박자를 내는 건 사실인데 하나는 경기 먼저고 하나는 물가 먼저고. 예,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먼저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경기 먼저입니다. 그래서 대출 계속 해주자.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역전세 대란 막는다. 잘못하면 경기가 꼬꾸라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그래도 대출은 막아야 된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빚폭탄 때문에 문제다. 빚폭탄은 결국 말입니다. 소비에 직결되기 때문에 물가를 결국 낮든 높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돼요.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는 단순하게 받아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시기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 또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 이것은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사실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은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는 지방 아파트 매매가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8월 7일주에 0.00% 기록을 하더니 2주 연속 0.00%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0.02% 지방 아파트도 올라갔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0.59% 떨어진 게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까지 올라갔으면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서울은 12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0.12%까지 0.12%. 이거는 본격 상승세라고 봐야 됩니다. 본격 상승세라고. 0.12잖아요. 0.08이 아니라 0.12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어떤 상승세 장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 수도권 이만큼 올라가니까 12주 연속 올라갔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0.14예요. 14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14주 연속. 지난주까지만 해도 0.09였는데 이번 주에는 0.14까지 오르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에 저는 방점이 없어요. 예, 저는 떨어진다에 방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4개월 연속 3,000대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3,186가구가 거래가 됐고요. 6월에는 3,851가구 원래 들어 최고였습니다. 7월에도 지금 이대로 가면 7월에는 4,000가구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역대 평균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역대 평균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거 한국은행 총재가 대놓고 말입니다. 신뢰를 담보로 하는 그 한국은행 총재가 대놓고 지금 금리가 쉽게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연끌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고금리는 계속 간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이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 저는 결국 말입니다.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고 말할 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저는 시장에도 그만한 위협이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폭등할 거다, 급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환진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 11월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10월 11월 그리고 올 1월 2월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임장하자고 말입니다. 임장. 현장 답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고 싶은 자리 어느 누구든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일반적으로 다 비쌉니다. 예. 그런데 작년 제가 10월이 좀 지났을 거예요. 10월, 11월, 12월, 올 1월, 2월까지 현장에 가보시라. 예. 시가보다가 30% 40% 떨어지면 내가 무주택자면 사라. 기회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지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사신 분이 있습니다.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좋아하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집값에 대해서는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감지를 해보면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절대 서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뭐 거래량이 많다.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 인허가 물량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요. 제가 봐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저가에 사서 3, 4년 후에 가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니까 그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보자고요. 3, 4년 후에 가면 집값이 폭등하는 게 좌파가 또 집권을 하면 폭등할 수도 있겠죠. 늘 좌파가 집권하면 이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조심. 요즘 제가 조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조심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